디램에 이어 낸드까지 싹쓸이한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초대형 빅딜이 노성사가 됐다라는 내용이 오전에 나오면서 장 초반에도 9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갖고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시작부터 거래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일일까라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된 뉴스는 어느 정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일단 인텔의 메모리 사업 관련된 쪽에서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해서 나오는 모든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 대상이 인텔의 낸드 SSD부터 낸드 단품 그리고 웨이퍼 비즈니스 그리고 또 중국의 다리엔 관련된 공장의 팹 공장 이런 쪽까지 모두 다 인수를 하는데 총액이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또 이제 인수를 함에 따라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인증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021년 말까지 한 8조 원 가까이를 우선 지급하고 2025년 3월 달에 모든 거래를 종료시키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했을 때 SK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요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수 얘기가 나오고 거래 시작하자마자는 좋은 얘기인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가다가 또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대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거래가 시작하고 요모조모 따져보다 보니까 일단 부담인 부분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금 부담이죠. 10조 가까운 돈에 대한 자금 부담을 일단 디램은 1위고 또 그다음에 추구하는 낸드 쪽의 강점을 또 살리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쪽도 아쉽지만은 워낙 거기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닌 걸로 그에 따른 또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공장을 인수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 특히 중국은 또 정책적으로 또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수에 대한 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같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관련된 사업들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한 10조 원 가까이 자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게다가 이 사업은 이제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겪다 보면은 당장 또 어떤 수익성을 빠르게 나오는 그래서 당장 흑자로 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의 수익성이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역시나 이 머니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럼 삼성전자도 관련해서 항상 비교 대상이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그동안에는 조금씩 어렵고 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스피드를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계획은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은 있지만 이 부분이 강하게 실적과 함께 또 주가로 끌어올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업황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는 좀 더 기대는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숙제는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특히 지금 낸드가 한 24%, 디램이 70%가대. 그러다 보니까 낸드 쪽이 상대적으로 열의를 한 가운데 이를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의 사업부 한 글로벌 점유율로 보게 되면 11.5% 되는데 이 부분과 같이 합치게 되면 기존 SK 하이닉스의 SSD 관련된 쪽이 11.7%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한 2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또 이 SSD도 계속 성장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서 얘기한 결과로 보게 되면 2024년까지 연평균 13%는 성장할 것이다. 근데 왜 성장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또 AI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용이죠. 기업용 SSD 시장 쪽은 여전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커지는데 아마 디램보다
예전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시장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겠지만 뭐 디램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있고 구조상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디램, 낸드 등 반도체 관련한 업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세히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디램과 낸드 관련된 쪽은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지금까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일단 한 2018년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강한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호황을 반영했다가 또 순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고전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서버용 업체들, 서버용 디램 쪽에서 매수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쪽의 변화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정체를 보이다가 또 한 번 수요와 함께 변화가 나온 게 이번에 한 9월 달 때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화웨이가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반도체를 구매할 때는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영끌했죠.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수요를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갔는데 지금 흐름은 약간 정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체인데 그렇다고 또 크게 밀리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또다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이 뭐 정체 구간에 있지만 멀리 미래를 본다면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 그래서 오히려 좀 굳건해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미국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을 보게 되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조정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진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또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업황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측면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는데 또 이번 주에 인텔 실적의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시 턴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경우도 경기에 대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봉쇄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중국의 상황을 잘 보시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업황들이 그리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코로나 뭐 재봉쇄 관련한 이슈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좀 살펴볼까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뭐 국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SK 하이닉스 이런 또 이슈로 인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낙수 효과는 그전부터 이어졌죠. 정부의 정책적인 분위기가 이제 극기를 하자.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온 부분들을 좀 이겨내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가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힘입은 가운데 만약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육성 의지가 상당히 크죠. 그런 쪽에서 계속 기술 국산화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들어서 기관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솔브레인이라든가 캠트로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된 화학 쪽 그리고 또 장비 쪽도 있죠. 이런 쪽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기대감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의 뭐 최대 수혜주를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될지 짧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보는 수혜주는 있는데 관심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재료 쪽과 함께 SSD 케이스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바꿔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부진한데 오늘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총이 1천억 대 가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등급은 한 3등급 정도로 좀 낮춰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2,400원대 정도는 저항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손절가는 한 1,7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수혜주로는 KMH 하이텍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2018년 이후 실적 부진을 넘어서서 시총의 1,000억 원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반도체 재료도 54% 그리고 SSD 40%의 매출 비중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실적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